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이번에는 기술주 거품론 진짜 실체가 있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뉴욕 증시가 폭락했는데 네. 특히 우리가 지금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하던 그 네. 기술주 빅테크 네. 폭락이 컸잖아요. 와, 이게 그 숫자가 믿어지지가 않아서 네. 계속 그 계산도 해보고 환율도 돌려보고 했는데 어제 하루만 무려 무려 얼마가 1조 달러가 1조 달러? 예. 1,400조 원 가까운. 그러니까 돈이잖아요. 그래서 믿기지가 않잖아요. 그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날아간 건데, 줄었다. 예, 1조 달러라니. 어디 그 예. 미국 증시 전체 미국 매그니피센트 중에, 예. 세븐 그 예, 빅테크들. 그래서 이제 한때 1,000조, 그러니까 이제 결산으로 이제 890조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난 2주 동안 3,000조 원이 날아갔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액이 날아간 거고, 지금 이제 그 1조 달러가 날아가면 애플 시가총액 3분의 1 정도, 애플만 따져보면 그 정도가 지금 날아가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폭락장이 오고 있고,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기술주 폭락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홍춘욱 대표님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좀 이렇게 재밌었던 부분은,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실업률 지표가 안 좋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경기가 살아날 거다라는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나쁜 뉴스가 사실 좋은 뉴스였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지배적이었다면, 주말 지나면서 나쁜 뉴스가 정말 나쁜 뉴스였어.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검토할 만큼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그리고 이제 기술주는 이 수익이 안 나오고 있어라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지금 이제 시장이 패닉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홍춘욱 대표님은 여전히 그렇게 뭐 크게 지표상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야기할 또 빅테크 기술주 거품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고용 지표라든가 엔캐리 트레이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주의 높은 그 거품, 그리고 실적이 아직 드러나지 않는, 그리고 시장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걸 맞추지 못한다면 여전히 이게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리가 엔비디아가 또 엄청난 기대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엔비디아도 휘청거리고 있고,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이 많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잠깐 네. 홍춘욱 대표가 언급하셨는데, 네.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 팔아가지고 그게 사실은 충격이 컸다. 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워렌 버핏이 올해 5월 주총 때만 해도 애플은 정말 훌륭한 주식이다. 2004 올해 말까지 최대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뒤에서 주식을 열심히 팔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현금 비율이 지금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애플 시가총액이 애플 보유 지분이 842억 달러였는데 1분기에 비교하면 38%나 줄은 거고요. 그 보유 지분 시가총액 기준이니까 실제 지분을 49% 정도, 절반 정도 줄였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지분 숫자는 나오지 않는데, 그러면 보유 주식을 거의 절반을 털어냈다는 건데, 다들 생각하기에 이게 워렌 버핏이 세계 최고의 최고 실력자 네네. 투자사가 애플 주식을 털어낼 정도면 정말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애플 또 버크셔 해서웨이 전체 또 보유 현금이 2,769억 달러 보유 현금을 크게 늘린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을 했는데, 견고한 수익을 낼 만큼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살 만한 투자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말은 다들 이제 걱정하는 건, 워렌 버핏이 투자하면 따라 살 것도 있고 여전히 기술주 희망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애플은 좋은 주식이다라고 해서 다들 그걸 믿고 따라 샀는데, 지금 이제 천하에 워렌 버핏이 주식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들 그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그 네. 기간 동안 있잖아요. 네. 워렌 버핏이 그 애플 주식 절반을 팔았다는 그 기간 동안, 네. 애플은 그 전까지는 조금 뭐랄까, AI 그렇죠. 붐 때문에 찌그러져 있다가, 네. 갑자기 막 오픈 AI 샘 알트만 초청해가지고 제품 발표회 하고, AI 폰 내놓는다고 하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그래도 결국은 애플이 제일 거품이 없다. 빅테크 중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세상 걱정할 게 없는 게 애플 걱정이다라고 말했는데, 보니까 이제 AI에서 좀 뒤쳐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플래그십 그 스마트폰도 잘 안 팔리고 있고 시장 성장의 한계를 맞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애플은 애플이다라고 했던 게 이제 그런 이런 워렌 버핏이나 이제 뒷받쳐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애플이 주가를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실적이지만 계속 이 높은 주가를 뒷받침할 만한
비전과 꿈과 그다음에 뭐 장기 뭐 계획이나 등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죠. 뉴욕타임즈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이 충격적인 시장을 보면서 계속 이제 그 뉴욕타임즈 미국 주식을 미국 기사를 봤는데 멜트다운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아내린다. 녹아내린다. 뭐 다 녹아내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홍춘욱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지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패닉이 빠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녹아내린 걸 뒷받침할 만한 그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엘리엇 보고서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엘리엇이 바로 그 논란이 맞습니다. 됐던 예. 그 엘리엇이 예, 삼성물산을 공격했고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죠. 돈 되는 곳에 찾아가 가지고 주식을 사들인 다음에 계속 경영권 개선 아니면 뭐 주주가치 개선, 배당을 늘려라 아니면 뭐 뭘 사고 팔아라고 이제 간섭하면서 주가를 띄워 올리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돈 되는 데 들어가고 안 되는 데는 빠져나오는 그런 행동주의 펀드인데요. 충격적인 또 보고서였습니다. 그 자기들 주주들에게만 돌린 보고서 유출을 했는데 엔비디아를 두고 버블랜드, 거품의 땅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엔비디아가 그동안 잘 나갔던 게 이 뭐 수천만 원짜리 그 그래픽 카드를 줄 서서 사고 막 몇 달씩 대기 걸려 사고 막 이렇게 서로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익이 꽤 많이 났었죠. 근데 이게 계속 팔릴지 회의적이다. 뒤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이제 AI에 이제 그 선도적으로 이제 그 기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투자를 할 수 있는가가 쟁점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기술주 거품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걸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만약 그래픽 카드를 더 안 사준다면 엔비디아도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 기술주들이 이제 매그니피션트 세븐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AI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할 정도로 그리고 뭐 앞으로 3, 4년 계속 투자를 해서 그때까지 버틸 만큼 그 총알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우려가 나오고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다들 고민하고 있는 건데 GPT는 넷플릭스하고 다르죠. 넷플릭스는 누구나 집집마다 보지만 GPT를 재미있어서 한번 써보기도 하고 지금 또 무료 버전이 있어서 다들 한 번씩 써봤다 정도지 이걸 돈을 내고 쓰거나 GPT 없이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있는가 보면 실제로 제 주변에도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회의 메모 요약, 보고서 작성, 컴퓨터 코딩 지원 다 회사에서 쓰는 거잖아요. 회사 돈으로 쓰는 거고 실제로 생활에 연관된 그런 제품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동안의 GPT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전망들이 약간 과장 광고, 거품, 그다음에 그 이 과도한 기대에 기대가 추동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엇 보고서의 결론은 그겁니다.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거나 지금 이렇게 이 그래픽 카드를 때려 박아서 손해를 보면서 이제 그 빨리 시장을 장악하려는 그 투자 전략, 성장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너무 많은 전기 요금을 내거나 결국 그 어느 단계에 가면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라는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서인데 아마 여기 계속 출연하시는 강중수 박사님이나 뭐죠 그 최승병 박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여전히 그 장밋빛 전망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나온 보고서는 와 이렇게 돈을 쏟아부어서 이게 과연 이게 나겠나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얼마 전에 그 세콰이어 캐피탈의 그 자료 있었죠. 이건 AI 거품론이죠. 네, 거품론이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언제 이걸 그 본전을 뽑겠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차 선로를 까는 것처럼 선로를 많이 깔면 기차가 다닐 거다라는 건데 선로를 얼마나 많이 깔아야 되는가 그리고 선로를 깐다고 해서 꼭 이 선로로 기차 안 갈 수도 있다. 일단 지금은 무조건 깔아보는 단계인데 이게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모색을 하는 게 우리 강정수 박사나 최승병 박사 시간에 나오는 얘기는 네. 그래서 이 챗GPT가 결국은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모든 네. 사람이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안 하고 이제 맞습니다. AI로 일을 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는 거 아니에요? 넷플릭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분들 생각은 지금 우리가 이제 KT나 SK텔레콤에 회비를 내는 것처럼 사용료를 내는 것처럼 이제 모두가 다 오픈 AI 돈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건데 이제 그 비용을 누가 내느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과연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단계가 가면 또 이제 구글이나 지금 이제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이제 뭐 전략을 또 취해야 되겠죠. 이게 과연 그렇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할 것이냐라는 그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오픈 AI가 올해 50억 달러 손실을 낼 거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게 이제 과연 2년 앞으로 계속 더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비용을 그리고
물론 계속 돈이 들어오고 주가가 오르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상황은 와 이게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마 이제 그 두 분 박사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뭐 일부에서는 2000년에 IT 버블과 비교하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IT 버블은 진짜 말 그대로 거품이었다면 지금은 물론 아직 매출 나오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AI는 확실한 그런 어떤 그 수익 모델 그리고 시장이 보인다라는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오픈 AI의 경우는 정말 킬러 앱이 나올 것인가. 지금 GPT는 재밌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진짜 뭐 그 슈퍼 인공지능이라고 할 만한 그 정도는 아니다. 일반 인공지능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 그리고 일반 인공지능에 근접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뭔가 한 단계 넘어서는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MS하고도 갈등도 있고 여전히 전기요금도 골칫거리라서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스마트폰에 집어넣고 월 10,000원씩 내는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이걸 만약에 지금 GPT 한 3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 정도 비용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과잉 투자보다 과속 투자가 문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걸 따라가려면 웬만한 돈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그 감당할 수 있는 이 사이즈가 되는 기업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지금 이제 당장 한국만 해도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 정도 비용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GPT는 또 한국어 지원도 되게 잘 돼 있어서 이게 글로벌리하게 다 통용이 되면 과연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네이버와 카카오가 잘하는 건 또 결국 이제 한글화된 그 텍스트, 한글화된 이제 그 기본 이제 학습 능력에 좀 이제 더 강점이 있는 건데 여전히 그 엔진의 성능은 여전히 많이 뒤쳐져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과연 거기에 투자해서 이걸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우려도 나오고요.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총체적인 그 불신과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벳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엄청난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알파벳은 올해 2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투자를 늘렸고요. 네네. 마이크로소프트도 190억 투자 가운데 60%를 이제 데이터 센터 등의 인프라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도 엄청난 규모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정도로 안 된다. 지금 이 정도 투자했지만 계속 더 투자해야 된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런 돈을 투자를 하는 대상이 근데 사실은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 칩을 사는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사실은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오르고 뭐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에 대한 그래서 많이 주목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그 희망의 단서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00년에도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닷컴 버블이 꺼지더라도 곡괭이 장사들은 잘 될 거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두 가지가 살아남을 거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곡괭이 장사들은 골드러시 때 금이 안 나온다고 그래도 곡괭이 팔았으니까 뭐 됐다 이거 하고 또 하나는 나중에 독점 기업은 나온다. 예를 들면 결과를 그렇죠. 보니까 구글이나 나왔죠. 페이스북 뭐 이런 데는 이제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노하우가 계속 이제 이 전이가 된 거니까요. 근데 일단 엔비디아는 다 이야기 나왔겠지만 블랙웰이라고 이제 그 괴물칩이라고 하는 그 칩이 3개월 정도 늦춰진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공포에 빠졌는데 그래서 주가도 벌써 지금 뭐 1,000조 원 가까이 빠졌다는 얘기 있었죠. 그런데 우려가 좀 과장됐다라는 반론도 많이 나옵니다. 어제 오늘 이제 좀 더 이제 희망을 찾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차피 이게 이제 지금 나오는 칩들이 충분히 팔려야 되고 내년에 이제 출시가 되면 내년에 출시되더라도 그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그 실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석 달 양산이 지연되더라도 당장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 그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제 내년 상반기만 해도 그 블랙웰이 차지하는 그 매출이 10%까지 안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약간 늦춰지긴 한 거지만 결국 이제 다 이게 반영이 될 거다라는 건데 시장의 높은 기대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상황이고 여전히 그런 이제 우려가 밑에 깊게 깔려 있는 상황인 것 맞습니다. 저는 그 블랙웰 이슈도 이런 것 같아요. AI하고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의 우려가 있는 건데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나중에 이게 돈이 될 거냐,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될 거냐 이 우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멋진 성능을 낼 수 있는 거냐 얘가. 왜냐하면 사실 아직까지는 이걸 믿고 일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블랙웰이나 이런 칩이 계속 등장할 거기 때문에 더 빨리 처리를 해줄 거고 그러면 실시간으로 대화도 되고 이게 다 된다고 지금은 얘기를 오픈 AI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게 기기 설계 결함이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빨리 안 오겠네. 그렇습니다. 성능 자체가 좋은 게 빨리 안 오겠네. 이런 공포가 또 있는 거죠. 우리가 이 GPT의 놀라운 마법 같은 이 여러 가지 액션들을 보면서 기대 수준이 이렇게 높아져 있어가지고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슈퍼 뭔가 인공지능이 나타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빨리 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게다가 지난 이제 뭐 1년 동안 그 AI 사실 그래서 거품이란 말이 나오는 건데 주가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규모로 치솟아서 사실 이제 그걸 뒷받침하는 계속 이제 뭔가 더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에 인텔도 충격이었어요. 이것도 충격이죠. 충격이고 인텔 이것도 정말 우리가 네. 알고 있는 정말 최첨단 기업인데 네, 네. 그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건가 네, 몰라도 이것도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 전체 직원이 11만 명인데 15% 그러니까 뭐 15,000명을 지금 해고한다고 합니다. 15%를 구조조정한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하면 100억 달러 비용 절감을 한다고 하는데 100억 달러도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1조 원 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3분기 예상 매출이 125억 정도인데 이게 이제 시장 전망에 크게 못 미친다. 그렇게 한때 잘 나가던 인텔의 몰락이 다가온 거 아니냐. 네. 2분기 영업 손실이 2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인텔이 정말 이렇게 일단 존재감이 없고 게다가 이제 뭐 엔비디아 열풍 때문에 AI 열풍에서 소외되어 있고 파운드리 사업도 부진한 상태라고 해서 이미 이제 인텔의 뭔가 그런 이 시장 지배력이 꺾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주가가 이미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50년 만에 최대 하락입니다. 1974년 이후에 가장 네. 최대 하락폭인데 하루 동안 26%가 폭락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 제한이 네네. 없죠. 1974년에 31% 폭락한 이후에 최대 하락폭이니까 이것도 뭐 역사적인 그 기록이죠. 번스타인이라는 이제 이 분석 업체에서 이 스테이스 라스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텔이 당면한 문제는 기업의 존재 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이런 정도 이야기 나올 정도면 이거 정말 이제 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인텔 같은 경우는 이건 좀 하드웨어니까 뭔가 획기적인 걸 지금 내놓을 수 있는 단계 이미 지난 게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는 거죠. 망할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는. 네. 그러니까 인텔 인사이드 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네. PC에 인텔의 CPU 칩이 들어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나갔고 네. 스마트 기기에 인텔 칩도 별로 안 쓰고 GPU는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홍춘욱 대표님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어제 이제 뉴욕타임즈와 뭐 월스트리트저널 등등 보면서 느꼈던 미국 시장의 패닉은 정말 정말 차원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뉴욕타임즈에 이제 재테크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패닉 상황에서는 주식을 팔려고 하지 말고 뒤늦게 추정해서 뭔가 사려고 하지 마라. 그만큼 적어도 뉴욕타임즈 최고 이 재테크 애널리스트조차도 지금 패닉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 와중에 또 네. 구글이 독점 기업이라는 맞습니다. 법원 판결 이것도 지금 이제 있네요. 어제 나와서 아직 시장 충격이 지금 덜 반영돼 있는 상태인데 네네.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테크주,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의 한계 아니면 고평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완전히 역사적인 판결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이제 구글과 이제 페이스북 등이 유럽에서 지금 반독점 소송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미국 기업들이라서 유럽에서 약간 이제 약간 감정적인 제재를 하고 있다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본토에서 지금 이제 미국의 최고 지금 기업들을 지금 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구글이스 모노폴리스트, 구글은 독점 기업이다라는 연방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이제 독점 기업이라고 규정을 한 거고 완전히 이건 이제 그러면 이제 사업 부서를 쪼개거나 완전히 기존의 사업을 완전히 해체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검색과 광고 두 시장에서 모두 불법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다. 완전히 강력한 이 규정을 했는데요. 밴더빌트 대학의 레베카 엘레스워스라고 이제 독점법 전문인데 세계적인 반독점 소송이다.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소송의 첫 번째다. 엄청난 전환점이다라고 했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메타, 아마존 등등으로 계속 이제 확산될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연방 법원의 이제 판결은 구글이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서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했다라는 건데 뭐냐면 구글 미국 점유율이 90% 정도 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2위는 빙이고 마이크로소프트 빙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 소송에서 강력하게 이제 그 반발하고 있는 상대방입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이제 그 스마트폰,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 다 보면 그 대부분 다 검색 엔진이 디폴트로 구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유지하는데 연간 260억 달러를 구글이 이제 스마트폰 회사들이 지불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가격을 좀 낮추는 것, 아니면 삼성이나 아이폰이 좀 더 이제 그 이익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이 주는 떡밥이라고 할까요? 그 우리 검색 엔진을 가장 좋은 데 넣어줘. 디폴트로 넣어줘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독점이라는 이야기 많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옵션에 가면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글 들어가서 뭐 다음이나 아니면 그 뭐 빙이나 네이버를 바꿀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구글을 디폴트로 쓰게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그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네이버 점유율이 한때 뭐 90% 가까이서 지금 이제 60%대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구글 점유율이 늘어났죠. 그게 이제 이런 구글에 떡밥 주고 이제 점유율 높이는 전략인데, 이게 불법이라고 지금 결론이 난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당장 이제 1심이니까 2심, 3심까지 갈 텐데 3심까지 가게 되면 구글의 점유율이 만약에 검색 점유율이 이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반토막이나 꽤 많이 떨어진다, 20, 30%만 떨어진다고 해도 그만큼 매출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구글은 지금 심각한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구글은 또 지금 이제 우리 몇 번 이야기했지만 AI 시대에 검색이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우려도 있고요. 다들 지금 이제 총체적으로 시장이 뭐 그 엄청난 그 변화를 맞고 있는 와중에 또 이렇게 독점 소송까지 걸리고 있고요. 이 독점 소송은 반드시 구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아마존, 애플, 메타, 모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다 지금 이제 독점 소송이 걸리게 된 상황이고요.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소송으로 그때 기억하세요?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게 하는 건 불법이다. 네네네. 그리고 그때 또 맞아요. 메신저, MS 메신저를 끼워 파는 게 불법이다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MS 메신저 아무도 안 쓰죠.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그때 한참 그때 거의 100% 가까이 점유율이었는데, 망했네요. 지금 이제 최고 점유율은 역설적으로 구글 크롬이 있고 MSI는 거의 지금 퇴장되고 없죠. 그런 정도로 독점법이 무섭다는 거죠. 이렇게 너네 끼워 팔기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친다라는 건 미국이 수백 년 동안 가져온 그 확고한 시장의 질서 원칙이기 때문에 이걸 깰 수 있는 건 없다. 이제 정말 심각한, 지금까지 뭐 다른 이 테크 기업의 우려와 차원이 다른 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 임팩트 굉장히 크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시장 점유율 줄어들어서 이렇게 망한 거하고 독점 판결하고는 시기가 딱 일치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게 물론 이제 그 초특급 로펌과 온갖 논리를 동원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싸우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가 되거나 뭐 누가 되거나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 연방 법원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독점을 깨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돼 왔었고, 아마 이제 유럽에서도 지금 이제 그런 독점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논리가 지배적인데, 미국 연방법원이 그에 반하는 걸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1심에서 나온 게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제 테크 기업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제 보시다시피 애플, 아마존, 메타 뭐 모두가 다 지금 엄청난 독점 기업들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성장의 비결, 그리고 엄청난 기업 가치를 밸류에이션을 확보하게 된 배경에도 이런 높은 점유율에 기반한 이제 본격 수익을 내는 그런 단계인데, 이게 지금 무너질 상황인 거죠.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이게 이제 그 경쟁자를 배제하는 그런 기업들이 철퇴를 맞게 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을 했던데, 이게 아마 앞으로 몇 년 동안 심각한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판결은 언제쯤 결론이 나는 거죠? 1심, 2심, 1심은 이미 났고, 이제 그 3심까지는 2026년 정도, 앞으로 이제 1년 반 정도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근데 구글이 했던 일이 사실 독점이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제품 브랜드, 재벌 기업이 제품 브랜드 새로 론칭하는데 백화점마다 쫙 돌아다니면서 우리 제품을 여기 매장의 절반 이상에 다 진열해 주세요. 나머지 제품은 저 구석에, 다른 중소기업 저 구석에 놔주세요 하면서 돈을
거액의 돈을 그 맞습니다. 백화점에 줬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또 MS 엣지가 나오면서 MS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11이 나오면서 이제 IE에서 엣지로 넘어갔잖아요. 브라우저가 네네네. 디폴트 브라우저 넘어갔는데 또 그 브라우저 앞에 이제 그 MS가 꼼수로 부린 게 디폴트로 이제 그 브라우저를 켜면 그 첫 화면에 이제 무슨 뉴스를 띄워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뉴스의 점유율도 꽤 높아졌고 MS가 다시 이제 그 자기네 브라우저에 빙을 좀 띄우기 시작하고 빙하고 또 이제 그 오픈 AI하고 해서 이제 AI도 좀 검색도 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빙의 점유율도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글 욕하는 MS도 결국 자기 상품에 뭔가를 계속 끼워팔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MS는 지금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문제되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그 90% 점유율의 기업이 계속해서 끼워팔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빙이나 뭐 이제 다른 그 검색 엔진들의 뭐 이제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말하는 건 사실 이제 우리가 뭐 크롬이 좋아서 쓴다기보다는 많이 쓰니까 더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계속해서 그 이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퀄리티가 높아지는 그런 것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검색 엔진만 쓴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과 그렇죠. 어차피 영리 기업인데 그런 종속된다는 것도 위험하고 우리가 이제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페이스북 이용이 늘어나면서 페이스북이 갈수록 요즘 광고를 많이 덕지덕지 붙인단 말이죠. 근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종속된다는 게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마도 이제 그 미국 그 법원에서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아니, 그 가끔 미국의 이 사법 시스템하고 이 경제 정책은 좀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빅테크들이 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잖아요. 네. 초기에 매출은 전혀 안 일어나지만 미래에 대한 꿈을 막 팔면서 엄청난 투자금을 유치해서 그거를 막 투자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막 제공하면서 점유율을 늘려.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독점력을 확보하게 되면 그때부터 수금을 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수금해가지고 독점력을 너무 심하게 행사한다 싶을 때쯤 되면은 이 사법당국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딱 깨트려주는 이런 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 진보 진영 그 학자들 중에서는 FTA 자유무역 기조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그 보호무역이라기보다는 이제 유일한 그 이제 그 보호장치죠. 국가장치에서 안전장치는 독점.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그 규제를 한다는 게 이제 뭐 투자자 소송제에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과한 독점 문제는 얼마든지 그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사실 한국에서도 이제 구글 점유율이 높다거나 뭐 했을 때 이제 구글이 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거나 할 때는 과감하게 그 벌금 물리거나 제재 조치할 수 있는데 사실 한국 정부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판단도 듭니다. 우리 공정위 방통위에서 그 인앱 결제 관련해서 네네. 구글하고 좀 싸우기도 하고 그건 이제 했잖아요. 인앱 결제는 사실 한국이 가장 앞섰다고 했는데 사실 더 강하게 또 뭐 이렇게 맞붙지는 못했죠. 그러네요. 지금 또 뭐 방통위도 좀 상황이 심각하고 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통위가 지금 완전히 또 직무정지 상태라서 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테크 기업들 이야기를 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기술주 거품과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세 가지 카테고리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망한 기업, 이 인텔이죠. 과거에 돈 벌던 기업. 그 다음에 현재 돈 벌고 있는 기업, 구글이잖아요. 구글은 이제 독점이 해체될 거냐 이 문제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미래에 돈 벌 걸로 해서 지금 돈 많이 끌어모아온 기업. 엔비디아와 오픈AI 같은 기업들 얘기네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일부 AI 쪽은 그렇고 맞네요. 이렇게 세 카테고리가 있는데 지금 전부 다 패닉이 와가지고 망할 기업은 바로 망해라. 망할 기업은 이미 그 뭐 기업의 실존 위협이라는 얘기 나오고 돈 벌고 있는 기업은 사실 지금 이제 어제 나온 이 반독점 규제 때문에 아마 이제 뭐 지금까지 돈 벌어왔던 방식들이 심각하게 이제 흔들릴 상황이고요. 앞으로 돈을 벌 기업들은 사실은 더 벌긴 벌겠지만 엄청난 지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 단계에서 지금 돈줄이 마를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 누가 살아남을지 얼마나 이게 총알을 잔뜩 준비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빨리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느냐의 경쟁인데 다들 여전히 시장의 기대를 버리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 홍춘욱 대표님이나 여러 전문가들 말하는 것처럼 이 위기가 아마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뭐 금리를 다시 인하하고 다시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제 회복될 수도 있고 그나마 또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걸 수 있는 게 테크주들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이다. 굉장히 리스키한 상황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까지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